배울 만한 모델들이 참 많은데 뭐 남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니까 이제 하명주 교수님께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와 가르치는 현장에서 또 연구 현장에서 사실 저희 교단에서 교육 관련된 어떤 조직에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 강사로 가보신 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총회 구조를 파악하고 계시니 좋은 대안 제시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에 강의해 주셨던 두 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 교단의 좋은 대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명주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 기독교교육과 하명주 교수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두 사례를 보면서 부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또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떨어질 데는 없다. 이제 우리가 올라갈 일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단만큼 저력 있는 교단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기획과 방향을 바르게 세우면 얼마든지 국내외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변하는 시대 속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른 방향 설정하고 올바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기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앞부분 우리 고신 측 원장님 또 우병환 교수님 모두 다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교단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이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컨트롤 타워가 분명한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시행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신 측 외부 교육과정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석사과정을 또 저는 남측교육신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례들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수학 분석 우리 고신 측 사례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강점이 있고 좀 약점이 있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교단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추진력도 있고 또 총회, 노회,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그런 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정 개발 역량, 우리도 지금 총회교육개발원에서 굉장히 좋은 하나바이블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리고 교육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 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문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총회 교육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쪽에 있는 약점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단이 교육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총회 안에 있는 부서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아마 관계자들께서 기관장들께서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 총회 했던 자료집을 좀 살펴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세미나를 각 기관들마다 다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부 상이라고 쓰는 상비부고요. 기관이고 또 속회, 또 본부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육 사업을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기관. 그래서 주일학교연합회를 관리 감독한다. 일종의 교육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 대상을 생각해 보면 관련 대상을 생각해 보면 기관이나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생지도부 같은 경우는 SC, 이거를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학생운동을 또 하고 총회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생지도부입니다. 주로 신앙교육과 관련된 운동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대상으로 치면 학생들 그리고 학교 이런 쪽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학지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라고 하면 현재 통합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교목이 약 한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있는 이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대안학교들 관련해서 각종 세미나도 하고요. 또 학생들을 학생운동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면려부 같은 경우는 시 지도하고 있고요. 청장교 면려에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신앙교육운동 마찬가지로 대상은 좀 다르지만 신앙교육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타겟을 이렇게 좀 좁혀볼 수 있겠고요. 총회교육개발원 같은 경우는 총회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재를 만들고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요. 교재 그리고 교회와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 목격운동부 같은 경우 기관으로 되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부흥운동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주로 이제 프로그램 또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같은 경우는 소회인데요. 성경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교사라든지 찬양율동 전국대회 주교연합회 관리 감독하고 세미나 열고 그러니까 교사들을 가르치고 인적 자원을 교육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육전도부 같은 경우 이제 본부로서 교육 정책을 전체를 또 이렇게 총괄하고요. 교육부나 면려부, 학지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 통합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각각 기관들마다 각각 고유한 역할들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된 총회 안에 하나된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측 같은 경우는 총회 교육원 자체가 전체를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중요한 컨트롤 파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사역이 중첩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단을 보면서 파악했던 두 번째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미래전략의 기본 데이터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구신총회 교육원장님께서도 통합측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 교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우리 교단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총회 세례교인 조사할 때 교육부서들도 거기에 조사할 수 있도록 칸만 만들어주면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라이프에도 그렇고 리서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디벨롭먼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서치 베이스드가 돼야 됩니다. 리서치가 있어야 정확한 통계 분석,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어떤 인재상을 만들 것인가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구조는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통계청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숫자 몇 명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런 기초 데이터들을 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더 나은 디벨롭먼트,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오경환 교수님께서 라이프웨이 사례를 들었지만 저는 이 라이프웨이 그쪽 구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가 계속 옵니다. 올 때마다 놀랄 뿐입니다.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이제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조직에서 연구를 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발하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라이프웨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리서치 없는 D, R이 없는 D다. 이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나왔던 첫 번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결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행사들이 중첩이 되니까 어떤 행사들은 대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프로그램만 조금 다를 뿐이지 대상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통제되고 시행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산발적이기도 하고 중첩되는 행사에 이렇게 보내다 보니 어떤 면에서 총회 입장에서는 교육부에 여기 이런 예산도 투자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또 하나는 교육과정을 위한 재투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총회 교육 개발을 해서 교육 개발을 하는 연구원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이분들이 더 나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여기에 리서치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냥 개발하면 맡겨서 이거 개발해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인적 자원을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그분들을 잘 구비시켜서 더 나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인적 자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인적 자원을 교육하는 게 우리 교단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저만 제가 모르고 있기를 바랄 뿐인데 그렇지 않은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교단 아닙니까? 총회뿐만 아니라 노회가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역 단위로 무지역 노래를 빼놓고는 지역 단위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점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노예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사명 책무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하잖아요. 감소를 해도 그래도 수도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에 가면 애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오지 않고요. 교사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교단의 정책을 제시할 때 그냥 대표적인 몇몇 큰 교회라든지 이런 가능성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본값을 가지고 각각 노예에 맞는 노예 특수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교육사역의 역량이 뭐죠? 사실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목사는 노예 소속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노예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강도사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교육적인 역량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MDB 졸업할 때 10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교육 딱 2학점짜리 하나를 듣고 졸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결국은 이 부족한 것들을 어디서 메워줘야 하느냐? 노예에서 메워줘야 되는데 노예가 교육 사역자들을 강도사들을 실질적으로 이 교육 현장에서 예를 들어 장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유아세를 어떻게 주는지 실천신학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유치부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노년부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작은 교회, 시골교회, 여성들, 장애인들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할지에 대해서 사실상 강도사 집체교육을 통해서 노예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교육적 기능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기독교 관련된 교단이라든지 단체들의 문제이긴 한데 아주 미세한 미시체계에는 굉장히 관심을 그래도 갖습니다. 물론 미시체계를 다 관심 갖는 건 아니지만 교회, 가정, 학교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죠. 가정은 요즘에 점점 관심 갖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 즉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간체계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 미디어를 어떻게 다음 세대 친화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창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 이후에 거시체계가 있습니다. 이 거시체계는 교육 문화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반기독교 사상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국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학생 인권 조례도 그렇고 뭐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아무리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도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체계도 함께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이 물결 속에서 제대로 재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시체계적으로 총회가 역량도 있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타교단과 연계를 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행하고 주체 이걸 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또 권역별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관 교육 행사의 일선 교회 전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이런 내용들 지난번 간담회 때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또 맞춤형 교육,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교회 맞춤형 교육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 정책을 좀 만들어 가야 할까? 이 모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총회 논의도 하고 교육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좀 담아봤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가 바로 저는 이제 신앙교육 컨트롤 타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현재 검정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현재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없지만 필요한 것.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7개 혹은 8개의 아주 중요한 교육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제는 신앙교육통합지원위원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교육에서만큼은 신학적인 정체성만 분명하면 교단의 정치로부터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합교육 신앙지원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총회에서 우리 결의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조직이 있어서 제가 한번 현재 하고 있는 7개의 조직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오겠더라고요. 첫째, 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 개발 업무가 있고, 또 인적 자원인 부모와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업무가 있고, 또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학생 운동, 학생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내용들을 약간의 재조정만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운영하면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아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갛게 표현한 이 부분이 R&D 센터이니까 아까 라이프웨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들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누군가 시작을 하고 제안을 하고 촉발을 해주면 우리 산하에 총신대학교도 있고 산하에 신학교들도 있고 준비된 우리 교수님들도 있고 또 총회교육개발원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핵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표준화 작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리고 해당 교육부서에 시행하게 하고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이런 R&D 센터가 이제는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상 이 조직은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개발원 혹은 교육개발원 같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따로 해서 이렇게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2가지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데이터 기반한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 R&D 센터의 핵심적인 과업들은요, 사실상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보통 에디라는 이 교육과정 순서의 이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요. 분석과 설계와 개발, 실행, 평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요 맨 밑에 보시면 우리 총회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이미 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예산 편성의 효율성. 이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신앙교육센터 만약 이것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가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관적으로 이 핵심적인 것들을 만들게 되면 재정부의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고 신앙교육센터에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확정해서 분배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가 주로 감당해서 할 수 있는 헌의안들, 그리고 노회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좀 중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신앙교육 통합지원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헌의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육 데이터를 제출하는 걸 이제는 좀 의무화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 여기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사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교육 디렉터라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실정이 어떠냐면 교육적 역량이 없이 그냥 교육 목사들 중에 선임들을 세워서 교육 전체를 총괄하라라고 하는 그런 현재 수준입니다. 예. 이 인적 자원에 대한, 특별히 이 교육 디렉터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 없이 개별 교회들이 교육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교육사 이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교육과정도 설계하고 고신직 같은 경우는 이미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교재를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사 준사협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학령인구 감소하면서 지방노예에 있는 교회로 갈수록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역자도 안 갑니다. 그러면 교사가 사역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교사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도 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사가 사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교사로 하여금 준사역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재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그룹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하면 이 교사 준사협제 제도가 저는 앞으로 꼭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그런 이 제도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예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노예 연합 교회학교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예 교육 디렉터가 신설이 되고 노예에서 기관 목사 형식으로 교육 디렉터를 양성하고 채용을 해서 우리 노예에 있는 전체 교회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에 있는 노예 교회 연합 교회 학교들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노예 안에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꽤 됩니다. 특히 이제 지역 노예들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로 몰려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교회 학교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은 이미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교회학교 제도를 우리가 좀 만들고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노예 교육 디렉터가 양성이 되면 교육 디렉터를 노예에서 기관 목사로 채용을 해서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노예 교육에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강도사 재교육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미시체계적 접근이 아니고 거시체계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특별히 교과서와 관련된 대응들, 또 사학법과 관련된 대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교회, 가정, 학교가 함께 가야 되고요. 학교를 포기하고 시스템, 애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한다고 쳐도 실제로 아이들의 삶의 현장은 학교와 학원입니다. 학교와 학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시제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육 환경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성혁명적 교과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단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사학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들에 대해서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대외적인 어떤 기관들 활동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급도와 중요도를 좀 나눠서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게 저쪽에 오른쪽 우측에 있는 상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교육통합지원위원회 신설하는 거.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교육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신앙교육 R&D 센터를 설립하는 거, 교육과정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나름대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책 자료집에 보면 뒷부분에 조금 더 명문화해서 이런 자료,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뭐 건의를 올린다든지 총회에 논의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고신 측과 또 남침예교 신학교의 사례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량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런 역량들, 이런 정책 세미나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모아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